타짜망의 경우 흐르는 조류를 막아서 젖새우가 걸리도록 하는 방식인지라 물때 시간을 한 번 놓쳐버리게 되면 밀물과 썰물의 방향이 뒤바뀌면서 애써 잡았던 젖새우까지 고스란히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늘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자그마한 젖새우 하나 잡는 일이지만 혹독한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답니다. 총 5개의 틀을 양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3시간. 6명의 선원들의 손발이 맞지 않으면 물때에 맞춰 양망을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그날 새우 어획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또 한 번의 양망 작업이 마무리되고 어느새 갑판 한가득 젖새우 바구니가 그득하게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잠시 후 바구니를 바닷물에 담그고 흔들기 시작하는 선원. 지금 뭐 하시는 거죠? 고기 치는 거예요. 예? 고기 치는 거라. 잘라는 새우. 이게 생기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걸리면 우리한테는 안 좋은데 옛날에 이거 담아서 다 젖담아서 먹었어요. 젖새우를 새우젓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선 이제부터 본격적인 선별 작업이 시작됩니다. 먼저 덩치가 큰 어류와 작은 새우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1차 선별 과정입니다. 구멍이 생긴 바구니에 어획한 고기들을 한데 넣고 바닷물에 담가 채를 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작은 새우 종류만 아래로 빠지고 채에는 각종 잡어들만 남게 된다는군요. 껍질만 두껍고 속은 비어있는 쭉정이 같은 새우들도 이 과정에서 걸러지게 된답니다. 한편에선 나머지 선원들이 계속해서 그물을 털어 젖새우를 거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양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은 그물 한 폭에서 한 바구니가 채 나올까 말까 하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줄줄이 젖새우가 끊이질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차 선별을 맡은 배종인 선원. 홀로 고독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무념무상으로 수행하듯 반복해서 채를 치다 보면 어느새 잡어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끔하게 새우 종류만 남습니다. (1차) 선별만으로도 제법 말끔해진 새우는 다음 작업을 위해 바톤 터치하듯 넘겨집니다. 이미 대기줄의 길이도 상당해 보이는데요. 언뜻 봐선 이 정도만 돼도 어여쁘게 보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군요. 고생스럽긴 해도 갑판 한가득 채워진 젖새우를 보고 있노라면 미소가 절로 새어나온답니다. 양이 많으니까 좀 기분이 좋으세요? 조금 좋아. 색깔이 조금 더 좋아져야 돼. 주는 대로 먹어야지. 바다에서 여왕님이 주는 대로. 여왕님 주는 대로? 많이 든 대로.
유난히 길고 고단했던 또 한 번의 양망 작업을 무사히 잘 마무리한 선원들. 끝나고 쉬시는 거야 이제? 아니야 이거 처리해야지. 예? 근데 또 골라야지. 골라야 돼? 상품 만들어야지. 상품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양망은 그저 예고편이었을 뿐 젖새우잡이 선원들의 업무는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이번엔 노란 바구니 대신 바닷물 호수가 등장하는데요. 이거 하면 뭐가 걸러져요? 이거 하면 뭐가 걸러지는 거예요? 고객 필요 없는 거 하면 필요 없는 거 걸러낸 거예요? 흔히 크릴새우라 부르는 자잘한 곤쟁이류를 골라내기 위해 요사이 등장한 신기술이랍니다. 젖새우보다도 작은 곤쟁이류를 과연 어떻게 골라낼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비밀은 바로 새우가 아니라 고무통 벽면을 향해 바닷물을 쏘는 거랍니다. 세차게 이는 물보라에 곤쟁이류가 기절하면 젖새우와 분리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원리라는군요. 잠시 후 물보라가 가라앉고 나면 수면 위로 떠오른 곤쟁이들만 흘려보냅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큰 새우들만 남게 되는데요. 수압을 이용한 2차 선별은 곧바로 또 한 번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훨씬 말끔해진 결과물을 얻게 되는데요. 한눈에 봐도 새우들의 크기가 꽤 일정하게 걸러진 모습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소쿠리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선원들. 그렇게 여러 차례 선원들의 노고를 통해 선별 과정을 거친 새우들은 또다시 노란 바구니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한결 일정해진 크기와 투명하게 빛나는 채색이 돋보이는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이어지던 젖새우 선별 작업은 결국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은 이후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선별해야 할 새우가 너무 많다 보니 세 번째 물때는 선장의 결단으로 건너뛰고 오로지 선별 작업에만 매진하는데요. 자, 이놈을 저렇게 치면은 빨개 이제 좀 빠고 3차 선별은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여러 종의 새우 가운데 오로지 젖새우만 골라내기 위해 또 한 번 진행하는 선별 과정인데요. 심지어 깨끗한 바닷물에 여러 번 헹궈가며 채를 쳐야 하는 무척 고된 작업이랍니다. 그렇게 3차 선별까지 마친 새우들은 이제 갑 한 장의 손으로 넘겨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애써 씻어낸 새우들을 고농도의 소금물에 담가버립니다. 소금물 왜 넣어요? 고춧가루를 갖다 일단 깔아 채려고. 빨간 빨간색이. 빨간 거를 다 네. 쳐. 소금에 이제 약한 놈은 다 뜨잖아요. 근데 무거운 놈은 깔았고. 드디어 젖새우 선별의 마지막 종착지 4차 과정인데요. 새우 상태에 따라 즉석에서 염도를 맞춰가면서 순수한 젖새우만을 분리해내는 단계입니다. 껍질이 두껍고 젖새우에 비해 무거운 붉은 새우는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젖새우만 위쪽에 뜬다고 하는데요. 워낙 까다로운 작업이라 갑 한 장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랍니다. 소금 염도는 그냥 감으로 하시는 거예요? 뜨는 거 보고? 경험으로? 이야. 정해진 매뉴얼 하나 없이 오로지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이루어지는 작업. 그렇게 한참을 지켜보며 기다리다가 뽀얗게 떠오른 젖새우만 곱게 건져내면 드디어 젖새우 종을 선별하는 과정은 완료되는데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선상에서 곧바로 염장을 하는 동시에 자그마한 조개 껍데기나 이물질을 한 번 더 골라내는 작업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간을 해가면서 이제 추는 거예요. 아. 그래야 이 미끄러운 게 덜하거든요. 새우젓의 용도나 판매처 주문에 따라 7대3 혹은 6대4의 비율로 천일염을 섞어 버무리게 되는데요. 작디 작은 젖새우들 사이에서 그보다 더 작은 껍데기 등을 골라내려니 선원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새우가 절여질 만큼 강한 염분에 맨손을 노출시켜야 하는 것도 여간 고역이 아닌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물을 받아두고 수시로 염분을 씻어내며 작업을 진행한답니다. 아 소금이 저게 예. 손이 따갑잖아요. 아, 소금 때문에 따가워서 손이 좀 다 까져버려요. 그 손 이렇게. 이렇게 틀 감아 올리다가 줄 터지고 그러면 막 다쳐요. 엄청 위험한 어장이 이게. Desperado,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저도 배 안 타려고 새벽에 강산에 가서 산도 파봤어요. 막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상강은 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만큼 이제 새우 잡기가 힘드니까. I know that you got your reasons.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이고 그럴 것 같아서 벌써 진작에 그만두고 버렸지. 예. 그냥 뭐 천직이니까 뭐 솔직히.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She'll beat you if she's able. You know the queen of hearts is always your best bet. Now it seems to me some fine things have been laid upon your table. 여러 가지 고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새우젓. You can't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새우젓입니다. desperado. 염장까지 끝낸 새우젓은 곧바로 드럼통으로 옮겨집니다. 한 드럼에 대략 300kg가량의 새우젓이 담기게 되는데요. 오후 2시에 시작했던 2차 양망 작업은 자정을 넘긴 한밤중이 되어서야 겨우 끝이 났습니다. 종일 허기진 상태로 일했던 동료들을 위해 조리장이 솜씨를 발휘하는데요.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향긋한 파기름으로 매콤하게 볶아낸 제육볶음부터 얼큰하고 시원하게 끓여낸 콩나물국까지 순식간에 항상 차려내는 조리장. 아 노랭이라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이 돼지고기 안 먹고 저기 안 아, 돼지고기 안 먹어요. 무슬림. 아. 나는 먹고 고개 이제 지금 남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째 다들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요. 유난히 고단했던 작업 탓에 아무래도 피곤함이 배고픔을 이긴 모양입니다. 한 그림은 김나라가 몇점 가다 이래. 무기라도 억지로 묵어야 돼요. 다 이 밥점으로 일하는데.
이 다음 일하려면 바보가 이게.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곧바로 취침에 들어간 선원들.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기절하듯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 시각 홀로 잠 못 들고 깨어있는 선장. 나는 한숨도 못 자. 왜 못 주무세요? 물 가는 거 봐야 된 게. 아, 저루가 얼마나 세게 간가 봐야 다음 물에 이제 내일 이제 맞히는 거예요. 그 물 개수를. 그래서 하고 갔나. 아 그럼 선장님은 언제 주무셔요? 나? 나는 이제 물 봐주고 그 물 뜰 때 하거든. 이럴 때. 아 일할 때 주무셔. 한 시간이나 자면 또 뻘깍 일어나고 그러지. 참 많이 못 자요. 지금 이 양이 젖새우잡이 배 선장에게 물때를 사수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루 4번 물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어획량이 좌우되기 때문인데요.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다시 조업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선원들은 고작 2시간 남짓 겨우 눈을 붙인 상태인데요. 좀 주무셨어요? 물때에 맞춰 반사적으로 일어난 선원들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어김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낮에 잘라내고서 수습하지 못했던 밧줄 하나를 양망과 동시에 새 줄로 교체하는 작업까지 진행해야 하는데요.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내야 하다 보니 선원들 얼굴에도 긴장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특히 야간 작업의 경우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칠흑 같은 밤바다의 어둠 속에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젖새우잡이 일을 두고 바다의 막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선원들 모두 남부럽지 않을 만큼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도랑 이런 시간 나왔어. 새우가 안 들게 그물을 철수하고 그 운바들에 실어진 고깃금을 그걸 채잡고 이제 고기 잡은다고 오징어를. 그런데 사람 환장을 일으켜 말이 이제 죽을라가지고 사람들. 그럼 나는 콧노래 시시 부르고. 우리 김 사장이 또 일어났어. 김 사장이요? 우리 선주. 누가요? 민성이. 아, 저 회장님 아들이요. 선주. 선원들 사이에 섞여 똑같이 고된 일상을 함께하고 있다는 선주의 아들 민성 씨. 여기서 근데 왜 이래요? 아, 저 선주 아들이고 또 같이 이 업에 종사하고 있으니까요. 아, 처음이 힘들죠. 처음에 안 힘들면 거짓말이죠. 근데 힘들면서 어제보다 덜 힘드니까 그러면서 차츰차츰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어지는 선별 작업 과정. 보통 양망 작업 시간의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And in my outer office,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10년 이상 경력의 선원들에게 이젠 익숙해진 일상입니다.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when the broken-hearted people living in the world. 한숨이세요? 그래 졸리진 않아요. 담배하는 게 익숙해졌구나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하면서도 서둘러 작업을 마친 이유. 바로 경매를 앞두고 우트로 새우젓을 실어보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선단 소속의 작업선과 운반선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작업선 세척이 조업한 젖새우 성적표가 공개되는 자리인데요. 선장님 많이 안 나와요? 없어? 그럼 이게 덜 잡힌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덜 잡힌 게 아니라 완전히 안 잡힌. 안 잡힌 거야? 양쪽 작업선 선장들의 표정이 영 마뜩찮은 가운데 드디어 공개되는 김호남 선장의 성적표. 양쪽 두 작업선의 합산 성적 7드럼을 한 척으로도 똑같이 만들어냈다는군요. 많이 잡은 사람은 좀 이렇게 약간 기세가 당당하겠네. 그러지. 원래 요 배를 저 배들이 못 따라잡아. 따라잡을 수가 없죠. 왜요? 요 선장은 요 간이 좀 크거든. 선단에 새우젓을 가득 싣고 운반선이 달려갑니다. 육지를 떠나 바다에 나온 지도 어느덧 38일 차에 접어든 젖새우잡이 배. 오늘도 역시 중요한 건 물때에 맞추는 일. 오늘은 몇 시가 지금 물때예요? 3시 40분에나 시작하면 썰물. 선장님이 그 딱 집어넣은 틀에 응. 적중도랄까 이게 잡는 어획량이 네. 어느 정도 상황 중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예요? 한 중은 넘겠죠. 중은 넘어요? 네. 네. 좋네. 거의 한 7, 80%는 네.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조금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인근의 젖새우배 선장들 사이에서도 배포가 크기로 소문난 김호남 선장. 무뚝뚝한 호기로움으로 조업을 시작합니다. 조류를 타고 흘러다니는 젖새우는 밀물과 썰물이 들고 나는 길목을 막아 그물에 걸려들게 한 다음 이를 다시 갑판으로 끌어올려 털어내는 방식으로 잡습니다. 첫 번째 그물을 확인해 보면 그날의 조업 성패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의 명운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가로 11m, 세로 5m의 거대한 그물 한 폭에서 건져낸 대망의 첫 번째 성적표는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인지 바구니가 휑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양이 뚝 떨어졌어요. 예? 양이 떨어졌고. 양이 떨어졌어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쉴 새 없이 젖새우를 건져 올리기 바빴던 선원들. 어제 낮 어획량과 비교하면
오늘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저조환승적인데요. 서둘러 다음 그물도 확인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다시 젖새우가 보이질 않는군요. 그물 한 폭을 죄다 털어도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그러네. 어제부터 없네. 저는 좋아지면서 양이 없어져. 양이 안 돼요? 야, 물이 싸져본 게 젖이 예. 안 되나. 바다의 일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두 번째 어장은 과연 어떤 상황일지 기대 반 걱정 반 그물을 당겨봅니다. 결과를 확인하고선 또다시 허탈해지는데요. 뒤를 이어 두 번째 바구니도 상황이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선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릅니다. 양이 없어. 없어, 고기가 없어. 양이 없으니까 걱정이 대상이더라고. 새우가 얼마나 없었으면 그물이 바람에 나부낄 정도인데요. 저마다 소쿠리 하나씩 손에 들고 그물을 살피는 선원들. 이제는 아예 그물을 이잡듯이 훑어보아도 별반 모이는 게 없는 상황. 이 정도면 거의 빈 그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땐 작은 새우가 더 작게만 보입니다. 열길 물속은 원래 알 수 없다지만 이럴 땐 내심 바다가 원망스럽기도 한데요. 무심한 짓이 없어요. 그야말로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기다리는 젖새우는 소식이 없고 애먼 갈매기 떼만 몰려드는 상황. 벼룩의 간을 빼먹지라는 속담. 지금이 딱 아닐까 합니다. 350m짜리 그물을 두 군데나 훑었지만 소득은 겨우 젖새우 한 바구니뿐인데요. 풍족했던 어제 상황과 비교해보면 더욱더 초라하게 느껴지는 결과입니다. 잠시 후 선장의 지시에 따라 바다 위에 떠있던 커다란 튜브를 갑판 위로 가져온 선원들.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은데요. 16개. 뭐, 거기까지 해갖고 16발이요? 요가 17배. 17발? 오늘은 주부끈이 내가 볼 때는 한 발 정도는 더 내려갔어야 돼. 1m 50 정도. 그러니까 그물을 좀 더 낮춰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야 젖이 들었어. 아. 이게 이제 후회해봐야 필요 없는데 네. 그거예요. 서해안 갯벌에선 같은 지점이라 해도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 바닷물의 높이가 매번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때문에 튜브 끈의 길이를 조절하면서 그물의 높낮이를 수심에 맞춰야지만 조류를 따라 흐르는 젖새우를 놓치지 않고 잡아낼 수 있답니다. 한발 차이지. 주부끈은 한 발 반만 놔주고. 밀불로 깊어진 수심에 맞춰 튜브 끈을 조금 더 늘리는 김호남 선장. 과연 선장의 묘수가 통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사뭇 기다려지는데요. 늘여놓은 밧줄의 길이만큼 수중으로 더 깊이 내려가는 젖새우 그물.
여기에 하나 더 특단의 대책을 내립니다. 바로 그물의 수를 추가해 보다 확실하게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계획인데요. 고기 많이 잡으려고 고기 많이 잡으려고? 3폭 더 붙이면 한 가구가 다 올라오지. 아, 하지만 수심이 깊어지고 물살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그물을 더 추가한다는 건 그만큼 버텨야 할 수압 또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만선을 향한 승부수는 던져졌고 이제 조용히 다음 물때를 기다리는 김 선장. 가만히 조류 흐름을 살피는 모습이 흡사 잠복 근무 중인 형사를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저 많이 안 들면 좀 마음이 좀 어떠세요? 네? 아, 마음은 상관없어. 그 시기 어쩌고 하든지 액수는 채 아, 그래? 12, 3억은 해. 아, 그래? 지난 수년간의 조업 기록이자 선장의 자부심이 담긴 매출 장부입니다. 기다란 숫자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데요. 이런 판매 건너하고 세우죠. 플러스 해갖고 11억 4,200이고 저게 총 판매 계획이에요? 저기 작년에? 예. 20년 봄에 봄철만 해갖고요. 6억 3,700. 이 기술이 노하우가 있어야 돼. 잠시 후 드디어 때가 찾아왔습니다. 거듭된 실패 끝에 이젠 물러날 곳도 없는 상황. 총성 없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선장은 사활을 걸고 작전을 지휘합니다. 그런데 선상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바깥에 가봐요. 일 있어요? 잡았어. 예, 잘랐어요. 안 좋아? 별로 안 좋아요. 무게 2톤에 달하는 닻을 지탱하고 있던 밧줄이 양망 도중에 끊어져 버렸답니다. 봐봐. 짜라 이거. 자, 불어. 상황이 같이. 안 돼. 줄이 짧아버려. 안 올라버려? 예, 줄이 짧아버려. 아, 그럼 다 감아야 되지. 하나 채우면 좋대. 임시형편으로 그 단 위치를 기억해놔야 되니까 그 줄 끊어진 부분이나마 연결시켜서 이제 그 매듭에서 이제 박스를 채워놓으려고. 끊어진 밧줄의 끝자락을 찾아서 임시 부표와 연결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어디요? 안 돼. 짧아서 안 돼. 아니, 줄이 많이 짧아. 안 돼? 짧아서. 줄이 많이 짧아버려. 그럼 나도 그러나 내일 다음 주 타야 돼. 어쩔 수 없어. 아, 저 하는 데는 지장이 있는데 그 사고 처리하는 거는 한 2시간 정도 고생들 하면은 또 원상복귀. 내일 오전에 하든가 하여튼 해야죠. 낮에 해야죠. 이번 어장은 양망 작업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돌아서는데요. 다음 물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잠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 다음 어장으로 달려온 김호남 선장. 도착하자마자 숨고를 틈도 없이 곧바로 바닷속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양망기 속도에 맞춰 선원들의 손놀림도 빨라지는데요. 잠시 후 갑판 위로 올라온 젖새우 그물.
한눈에 봐도 꽤 묵직해 보입니다. 온종일 모두가 애타게 기다린 대박의 순간. 붉은 새우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저 새우의 상태도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칠흑 같은 밤바다를 환히 밝히며 나홀로 불야성을 이루는 야간 조업. 평소 같았으면 고단했을 작업이지만 오늘은 묵직하게 올라오는 그물들이 피곤함을 잊게 하는군요. 날마다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많네. 깨끗이 하고 저렇게 좋아졌네. 그물을 추가했던 선장의 결단이 적중했습니다. 오또 그냥 많이 나오겠는데요? 오, 엄청 많네. 와. 양 많은 거 아니에요? 양 많은 거. 그죠? 새우도 깨끗해요? 좀 깨끗하네. 그게 많이 없다고. 국새우가 많이 없어요? 밤낮의 경계 없이 분주히 돌아가는 젖새우잡이배 선원들의 일상. 하루 4번 들고 나는 물때에 맞춰 늘 시간에 쫓기듯 작업을 끝내야 하기에 고단하기로는 첫손에 꼽히는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고난의 바다에서도 희망은 피어납니다. 오늘 제일 많이 잡힌 거예요? 네. 어제하고 비교하면 몇 배 차이 날까? 어제 안 잡힌 거 비하면? 4배? 4배? 덕분에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양망 작업으로만 날을 꼬박 세웠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많이 잡으면 보너스 줘요? 많이 잡으면 끝나면 보너스 뭐 입항비 줘요. 이발비? 입항비라고 있어. 입한비. 젖새우잡이배의 가장 큰 특징은 선상에서 어획과 동시에 곧바로 염장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 마리의 젖새우가 최상품의 새우젓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채로 치고 해수로 걸러내는 선별 과정만 무려 5단계. 최대 6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깐깐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별 작업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곳곳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 터져나옵니다. 어디가 제일 아파요? 허리, 어깨는? 아파. 젖새우를 가려내는 선별 작업이 모두 끝나고 나면 염장 단계와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작디 작은 티끌을 골라내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눈 좋으시네요. 빨리 하신 거 보니까. 어? 눈이 좋아요. 옛날에는 알아봐시로 해야 찝었더라도. 나무젓가락으로? 야. 근데 이거 하나에 품질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라서 네. 많이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는 편이죠. 드디어 선별 대장작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선상에서 염장을 마친 새우젓을 드럼통에 무사히 옮겨주면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데요. 뒷정리까지 끝내고 나니 어느덧 아침입니다. 잠시 쉰다고요. 잠시 쉬어요? 예. 얼마 동안이나? 문제 모르지 이제. 몰라.
근데 몸이 힘들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힘들지. 힘 안 들지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그냥 이거 이제 습관이 되는 게 이제 그냥 이자보고 있는 거지. 습관이 돼서. 밤새 동분서주했던 김 선장도 이제 피로가 몰려오는 모양인데요. 그제야 주변을 한번 둘러볼 여유도 생긴답니다. 보고 싶을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저 보고 싶을 때 있겠어. 그냥 거시기 육장 전화하고 한디. 옛날에는 그 부모님 제사 때도 못 간 적이 있고 화장하다가 젊었을 때 그 누나 결혼식장에도 내가 못 갔어. 생활이 애경사 이런 데를 참석을 못 해요. 내가 이제 1월 달하고 8월 달에 쉬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When I was young, I never needed 망망대해 고독한 섬처럼 바다 위에서 고리무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젖새우잡이배의 선원들. those days are gone. 마치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듯 반복되는 고된 육체 노동을 견디며 외로움과도 사투를 벌여야 하는데요. When I dial the telephone, 이런 치열한 삶의 전장도 누군가에겐 내일을 살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한답니다. 올해로 경력 4년 차 인도네시아 선원 유스만 씨. 이거 짜서 아주 맞자. 무슨 차예요? 여기서 샀어? 여기 또 심사 답으로 심사도 보고 저희 베트남에서 그때는 이제 그 월급으로 온 가족이 같이 사는 집을 하나 지었어요. 와. 유수만이 번 돈으로 지은 집? 예예. 와, 대단하다. 1층이 부모님 집이지 아빠 1층이. 여기요. 예. 2층이 유수만. 유스만 가족에게 한국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기회의 땅이기도 하답니다. 한국인 선원들에게도 이곳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게 해준 곳이라고 하는데요. 가족에 뭐 시집간 딸내미 하나밖에 없고 집에 두 노인네 있고. 아내분은? 그래서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아이고. 혼자 버셔가지고 부모님 모시는 거예요? 그죠. 육지생활도 또 안 해보고 다해요. 차 따라 다니면서 용역 그것도 해봤고 뭐 배송도 해봤고 그걸 내가 안 돼. 인금 문제지. 돈 문제? 인금이 안 갔잖아요. 그 돈 많이 버셨어요? 네, 묵고 뭐 내 집도 있고 다 해요. 네, 그쵸. 힘들게 일해서 그런 보람이 있어야지. 저마다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늘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선원들. 보통 4,500, 4,700 썬불 다 한 번에 쏘고요. 담배 주제, 새끼 반맥이제. 일단은 10원도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200~300을 벌어도 그게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안 쓸게. 많이 써받은 거 알고. 힘든 만큼 또 돈을 많이 주는구나. 그러죠. 긴긴 밤을 지새우며 작업한 새우젓들은 곧바로 육지로 실어보내게 됩니다. 최적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가급적 선상에 오래 두지 않는다는군요. 작대 작은 젖새우를 드럼통 한가득 채워서 보내는 바로 이 순간들이야말로 가장 뿌듯하고 보람차다는 선원들.
이제는 새우젓 한 마리도 허투루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때 짐을 챙겨 들고 작업선에서 운반선으로 옮겨 타는 선주 아들 민성 씨. 날 연락 주세요. 고생하셨어요. 제가 드릴게. 고생하고 있어. 갔다 올게. 육지 일을 보러 간답니다. 조심해라. 젖새우잡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7년 차. 조업에서 판매까지 현장을 두루 살피느라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인데요. 그날 오후 새우젓 저장고가 있는 회사로 다시 복귀한 민성 씨. 선상에서 염장했던 새우젓을 다시 한번 살피고 확인하는데요. 그런 아들을 곁에서 그림자처럼 지켜보는 든든한 지원군, 바로 아버지입니다. 용도별 또 목적별 해가지고 그때그때 확인해가지고 이 새우젓 간을 맞춰줘야 돼요. 지금 좀 부정가 돼서 저희가 일부러 천일염 담아가지고 정해진 양이 맞춰가지고 위에 간을 좀 맞춰주려고. 천일염을 이렇게 이불처럼 덮어주면 숙성 과정에서 윗부분이 마르지 않게 하면서도 염도까지 조절해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답니다. 양파망에다 소금 데펴놓은 염이 약은 새우젓은 자동으로 녹아요. 소금. 염이 좀 센 놈은 녹지 않고 그대로 있고. 새우젓에도 숙성 과정이 필요하듯이 바다일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배우고 익혀가는 아들 민성 씨. 가난했던 집안의 셋째였던 아버지는 16살에 젖새우잡이배의 선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 한 척씩 배를 샀고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는데요. 아버지가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는 아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야만이 또 직원들이나 선장들한테 어떠한 일이 생기면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잡아오는 것, 가서 경매 보고 이런 것은 아니다고 생각해요. 엄마차는 무슨 색이죠? 가업을 위해 해양 경찰의 꿈은 접어야 했지만 아버지의 바다에서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는 민성 씨. 실로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손맛 좋기로 유명하다는 고모님이 모처럼 솜씨를 발휘하는데요. 돼지고기 수육을 삶을 때도 조리 단계에서부터 미리 새우젓을 넣고 오래 푹 끓여내는 것이 이 댁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비법이랍니다. 애호박 볶음에 달큰한 감칠맛을 더해주는 것도 새우젓의 역할인데요. 소금으로만 간을 할 때와는 맛의 차이가 확연히 달라진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고 즐겨 먹는다는 민어 미역국에도 새우젓이 들어가는데요. 국간장 대신 새우젓을 쓰게 되면 국물의 색도 탁해지지 않으면서 담백한 맛은 더욱더 살아난다는군요. 간을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이 새우젓에 국물에 새우젓만 넣어요. 새우젓이 일단 잡내를 없애주고 우리 생선 중에 제일 비리지 않는 게 새우젓이에요. 맛을 제일 낼 수 있는 거. 국물조차도 아까워서 그건 남겨놨다가 저희는 음식에 넣고 해요. 뭐 애들 배앓이 할 때나 그럴 때도 새우젓에다 쌀만 넣고 죽 써서 먹이면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아,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구나. 푸짐한 새우젓 밥상을 받아들이고 자리에 둘러앉아 식사를 함께하는 가족. 거친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아버지의 눈엔 이제 고작 7년 차에 접어든 아들이 어쩌면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난관에도 스스로 깨우치고 헤쳐나가길 곁에서 그저 지켜볼 뿐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좀 걱정은 안 되세요? 벤진 나가면? 걱정되죠. 밤에 이렇게 전화 소리가 들리잖아요. 깜짝 놀려요. 사고 났어요. 혹시 잠깐 실수로 해서 참 되면 위험에 많이 따르는데 왜 걱정이 안 됐어요? 많이 되지. 하나하나 배우고 배울 땐 배우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가서 배우고 저는 그렇게 시키려고요.